네, 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인사드린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을 보니까 뭐 장중에도 그렇고 마감하고 나온 이슈도 그렇고 챗 GPT라든지 AI에 대한 투심,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어제 오늘 또 안타깝게도 지진 관련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에 대한 질문도 좋고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오늘 이야기 나눠볼 5가지 특징주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권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네, 증시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2,450포인트를 회복했는데요. 네, 오늘 눈에 띄었던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올해는 SK온의 미국 조지아 공장과 헝가리 공장 등 신규 공장의 생산량 확대로 출하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도 기존 81,000원에서 10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올해 사업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을 다가오는 2분기, 늦어도 3분기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비트나인입니다. 전일 장마감 핫이슈 시간에서도 R&D 확대 소식 전해드렸었죠. 비트나인의 주가가 오늘 가격 제한선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인공지능 주도권에 놓고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불을 붙인 건데요. 구글이 챗 GPT에 맞서는 AI 챗봇 바드를 공식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AI 관련주들 주목받았고요. 또 비트나인은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전문 업체로 DB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업체는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6%대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로 탄산음료와 처음처럼 새로 등 신제품 인기에 힘입어서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롯데칠성은 앞서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걸로 전했고요. 처음처럼 새로가 불과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만큼 시장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 매출이 90억 원 수준에 육박했고요. 연간 1,300억 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수입 차단을 위한 제재에 들어갈 걸로 전해지면서 일부 비철금속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한 건데요. 블룸버그 측은 이렇게 높은 관세는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증권사에서 2024년 이후 한미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최근 머신러닝 연산에 CPU와 HBM을 사용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HBM 본딩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그 수혜를 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10거래 연속 들어오면서 연일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올라온 5가지 종목들 확인해봤는데요. 자, 그럼 두 분은 이 5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하나씩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한미 반도체, 박수범 매니저는 비트나인, 두 분의 결이 조금은 달라 보여요. 근데 한미 반도체를 보니까 오늘 사실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브리핑하면서 김민수 대표님께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하고 바로 후 따끈따끈한 점검해야죠.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매경에서만 가능한. 여기까지만. 네. 일단 실적 발표된 거 부진합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작년에 매출액이 한 1,000억대. 근데 지금 600억대면은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또 작년 영업이익 4분기가 340억대, 지금 145억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반도체 업황 안 좋은데 혼자 막 독야청청했다.
그럼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 위에 있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약간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오버슈팅한 감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결국에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신규로 접근하거나 다시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좋은 변화가 아닐까. 뭐 조금 흔들릴 걸 뭐 예상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추세가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특화된 장비 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기대감 이걸 충분히 안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뭔가 좀 긍정적인 재료라든지 네. 전망이 밝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간에 빠졌고 내시초가에 조금 밀리면 그때 담아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오히려 기회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비트 나이는 좀 다르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한가를 오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구글의 지금 바드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뭐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또 뭐 SK텔레콤 쪽에서도 지금 거대 그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믿음이라는 또 AI를 통해서 또 선보일 거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도 마음도 있고요. 지금 SK텔레콤의 뭐 에이다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들을 비롯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관련된 제품들을 좀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이런 AI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상업화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거대 AI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풀이 커진다면 당연히 비트나이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사에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프, 지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이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 흐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AI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주는 좀 하나의 또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관련된 프로그램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비트나인이 오늘 좀 크게 상승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내일도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비트나인 좀 내일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관점에서 저는 비트나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듣던 중에 또 반갑기도 한 것 같고 조금 부담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말씀 듣다가 궁금증이 생긴 게 오픈 AI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DB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오픈 이 챗 GPT랑 직접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면 이거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네네. 상한가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대 AI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네. 초거대 뭐 AI 표현 쓰고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좀 형성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사의 제품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서 동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인공지능에만 우리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화해서 좀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런 동사가 뭐 인공지능 쪽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블록체인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뭐 지나다 보면 가상화폐 관련된 중앙은행에서 뭐 발매된 CBDC 뭐 관련해서도 동사가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탑픽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IT입니다.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몰렸는데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네요. 사실 SKIT 같은 경우에도 네. 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대표님. 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들을 조금 좋아하시는 건가요? 전 다 이런 것만 걸리네요.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네. 네. 안 좋은 게 좋을 것 같고 좋으면 안 좋을 것 같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네, 트렌드를 앞서가시네요. 네, 뒤에서도 가고 앞에서도 가고 뭐 그러고 예,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작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주가도 그렇죠. 아니 이거 상장하고 IPO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라고 저희 한탄이 많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2차 전지 저희가 알고 있는 NCM 계열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 전해질 이거는 이제 뭐 초등학생도 아는 쪽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빼고 나머지 소재들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다 밀려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투자하면서 성과를 끌어내야 되는데 어떤 Q가 아직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장을 투자해서 끌어내리기 전에 오히려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말부터 변화가 나온 게 분리막 가격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Q만 좀 그러니까 수요만 좀 살아나면 괜찮겠죠. 이런 변화가 이제 각제 투자했던 공장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던 SK온 쪽의 미국 조지아 공장 1, 2 미국이니까 1, 2 네 그리고 또 헝가리는 이 공장인데 모르겠습니다. 헝가리어는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공장 가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결국엔 그거죠. 전기차가 가격이 테슬라발 인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조금 더 많이 쓰이겠다라고 하는 소재주의 움직임에 가장 기반이 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하나인 분리막 관련된 회사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결이 다른 WCP죠. 이 회사가 수익성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SK하이테크놀로지도 이제 계속 작년 낙폭 과대를 회복할 텐데 이런 쪽의 종목들의 변화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럼 소재보다 분리막 쪽을 더 좋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니 해도 소재입니까? 네, 소재 쪽에서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되고 있지만은 소재 쪽에서도 알짜 같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한 15분만 더 주시면 얘기를 드리겠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예. 네. 그 종목들을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롯데 칠성입니다. 네. 요즘 이 세로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두 분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드셔보셨나요? 조금 중년들은 그냥 네. 녹색, 예. 빨간 거 그렇죠. 네,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약간, 네네네. 사실 뭐 제로 슈가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도 저희 여성분들은 굉장히 네. 제로 슈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요즘은 제로가 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엇갈렸네요. 이번에 갈렸네요. 네,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던데 맞아요. 매니저님 노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 드셔보셨다고 그래서 노 주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실제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음료를 좀 만들고 있죠. 뭐 펩시콜라를 비롯해서 뭐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한다면 저도 뭐 롯데칠성으로부터 이제 공로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저도 좀 즐기는 편인데 아무튼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상화되고 있고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런칭되는 제품들의 판매량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YY사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그렇지만 뭐 동사를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당장 매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롯데칠성이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눈을 좀 돌려보고 그쪽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롯데칠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CJ제일제당이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식음료 쪽을 비롯해서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좀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쪽이 좀 많은데 뭐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 많은데 식음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별로예요. 별로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앞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롯데칠성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네. 노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 사실 시장이 지금 관심은 미래 성장 쪽으로 구조잖아요. 성장 네. 속에 있는데 근데 또 뜻밖의 또 롯데칠성을 주셨네요. 예스로. 네. 네.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네. 역시 시장과 반대로 이제 먼저 가자. 그렇죠. 네. 이런 종목은 변화 나오면 또 금방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통 소주 하면은 진로이즈백. 그런가요? 이게 네. 대사를 차지하면서 네. 이제 세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약간 트렌드를 바꾸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별빛청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청아. 네, 저는 생소한데요. 그 MG 분이신 쪽에서는 네. 몇 개 이게 저희가 인스타에 이제 음주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모를 수 있는 부분 아하. 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그런 유도 방송 안 좋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작년 가을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음료 회사 그리고 또 맥주 회사, 그 주류 회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려고 하는 이제 성수기 쪽이 꺾이면서 리오프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야외에서 술도 먹고 또 이제 편의점 앞에 그 편맥이라고 그러죠. 그때 한창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성수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리오프닝 가세가 성수기 때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음료 회사들의 배경을 그리고 또 주류 회사들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엔 그냥 치맥해야죠. 네, 가게 근처에서.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마 변화는 예상치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2,650억, 한 20%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또 주류 쪽을 보자라는 또 간만에 좀 듣는 그런 투자 모멘텀인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왔잖아요.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네네. 뭐 지난주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었다면 질병청장도 중국 맞아요. 비자 제한을 조기 해제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어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언제쯤 움직일까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한국 면세 카지노 네. 이쪽 분위기는 뭐 그닥 시장의 관심권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네. 주류는 좋게 보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중국인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네. 세로래. 이러면서 드시기 시작한다. 네. 거기다가 요즘 핫한 뭐 네. 이제 중국어로 나오겠죠. 별빛청아 뭐 이런 거. 이것도 같이 드시기 시작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여행 면세점, 또 카지노 이런 거보다 새롭게 또 뭐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 오셨을 때 또 하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텍스 리펀드 회사 이런 거 오늘 또 신고가 나왔었죠. 오랜만이네요.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같은 결이지만 좀 신선한 거 이게 시장에선 더 먹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뭐 면세, 카지노 이런 건 좀 식상하다. 뭐 롯데칠성 같은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매니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리오프닝 안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신선하다 하는 섹터 있어요? 신선하지는 않죠. 한 번씩은 이제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번씩은 매매를 해봤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번씩은 좀 대응을 해봤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또 관심도가 지금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의 어떤 단기 비자가 좀 풀린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까라는 의문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다 움직였기 때문에 항공 쪽도 마찬가지고 여행 쪽도 마찬가지고 다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다. 네,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은 기승전 성장주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종목인가요? 이번엔 조일 알미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제는 미중 갈등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네. 오늘은 미러 갈등의 대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의견 공개해 주시면서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아, 갈렸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 좀 테마성으로 엮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매니저님은 아니 대표님 어떻게 뭐 생각하실까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알루미늄 쪽 부각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판가 인상할 수 있죠. 그래서 관심은 높은데 이 회사보다는 딴 회사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스톱을 말씀드렸고요. 네. 특히 이 회사가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 러시아에 미국이 관세한 200%가 즉 러시아가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2위입니다. 여기를 또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오르겠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관련된 또 이제 롯데 알루미늄 쪽에 공급하는 모멘텀들 이거 가지고 지난 작년이었죠 한번 또 급하게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런 원자재 가격 때문에 실적 흐름들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럼 뭐 하나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롯데 알루미늄과의 관계로 나오나라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LG에너지 솔루션과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사마 알루미늄이 훨씬 더 탄력이 좋고요. 또 하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이 있겠죠. 네. 그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1위인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을 자회사를 갖고 있는 DI 동일이 훨씬 더 낫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대신에 다른 네. 종목들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만 매니저님은 네. 일단 조일 알미늄을 예스라고 주셨잖아요. 네네. 어제 그 갈등 모멘텀만 봤을 때는 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이 내리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이 알루미늄의 포착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 알루미늄 가격이 그 전부터 좀 오르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뭐 지금 런던의 LME 시장에서도 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은 거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러시아에서 이제 생산되는 양이 거의 뭐 전 세계 2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방대한 양을 대해서 이제 2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거고, 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좀 누르게 되면 뭐 풍선 효과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오히려 좀 알루미늄 회사들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전부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관세가 오히려 알루미늄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데 하나의 또 트리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뭐 지금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고 뭐 다른 뭐 알루코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뭐 조일 알루미늄도 하나의 또 상승 추세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원자재 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네. 재작년에 뭐 비철금속, 뭐 식품, 다 가죠. 설탕, 철광석. 밀가루 네. 정말 원자재 시장이 정말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설탕 가격도 지금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유가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어제 오늘 또 마음 아픈 이슈지만 또 네. 지진 관련해 가지고 튀르키예 쪽에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가 공급에 좀 차질이다. 그럼 중국의 리오픈이랑 겹치면은 또 유가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오늘 선물 시장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또 원자재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달러화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야 원자재 가격에 약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그렇죠. 강세죠. 반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리오프닝만 바라봤던 게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 흐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달러화가 그냥 다시 강세로 쫙 가기에는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 다 됐어 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유가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와 함께 아마
WTI 기준으로 70달러대까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반전을 시도하되 그렇다고 또 강한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약간은 좀 보수적인 네.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매니저님은 앞서서 뭐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좀 원자재 시장이 좀 상승 추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살짝 주셨었는데 매니저님은 원자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지금 현재 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설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오르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한파가 이제 북미 시장을 좀 덮쳤던 부분들도 있고,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후적인 이상 변화 부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뭐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어디는 이제 가뭄이 심하고 어디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에 있어서는 거의 1.8% 정도, 약 2% 가까이 생산량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곡물의 안정감을 좀 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번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2월 달에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가 또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을 단기간에 또 좀 상승에 좀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면은 갈 때마다 올라 있어요. 뭐 신선식품부터 시작해서 과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감을 가지실 텐데 아무래도 이번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또 진행될 건지에 따라서 뭐 원자재 가격들은 변동폭이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평화롭게 좀 끝나서 원자재 가격들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니까 그렇죠. 관심 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